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모든 것 19장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액티비티의 생명주기 콜백 메서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액티비티를 이제 익스텐드한 상속받은 액티비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콜백 메서드들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제 onCreate 메소드는 알고 계시겠죠? 이제 액티비티가 최초에 생성될 때 한번 호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주기에 따라서 이제 onRestart, onStart, onResume, onPause, onStop, onDestroy 등이 이제 각각 상태에 맞게 계속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생명주기 콜백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을 잘 판단해서 알맞게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onCreate에서 맨 처음에 생성이 되고요. 그 뒤에 onStart, onResume 그리고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멈출 때는 이제 onPause, onStop, onDestroy 순으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는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스탑까지는 이제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onDestroy의 호출은 이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onDestroy는 이 호출된다는 게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만드신 앱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도 onDestroy가 호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생명주기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제 숙지하신 후에 실제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저희 책 생명주기 메소드 이제 구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490페이지에 이렇게 onStart, onResume, onPause, onStop, onDestroy 등이 다 호출돼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각각 메소드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진짜 메소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이미 만들어 놓은 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앱 493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493페이지에는 이제 액티비티 3개에서 각각 A, B, C 액티비티에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서 작업하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B 액티비티, 세컨드 액티비티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메인 액티비티가 크리에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onStart 되고 여기까지 이제 메인 액티비티였고요. 이제 다시 액티비티 두 번째 걸로 넘어오면서 바로 메인 액티비티가 포즈가 되고 세컨드 액티비티가 크리에이트 onStart 됩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가 스탑이 되겠죠. 다시 백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세컨드 액티비티가 포즈가 되겠죠. 세컨드 액티비티가 포즈가 되고 메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리스타트 되는 거죠. 세컨드 액티비티가 포즈가 되고 메인 액티비티가 리스타트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가 다시 스타트가 되고 세컨드 액티비티는 onStop, onDestroy까지 호출됐네요. 다시 고 액티비티를 누르시면 디스트로이 후에 메인 액티비티 onPause, 세컨드 액티비티가 create, onStart, 스탑이 되는 거죠.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3페이지 있는 내용처럼 이제 XM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화면에는 이렇게 액티비티 버튼과 텍스트 뷰를 그냥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49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온클릭을 이렇게 버튼에 온클릭이라고 해서 메소드를 안드로이드 온클릭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 A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보시면은 네, 메인 액티비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을 인플레이팅 시켜서 애노니머스 클래스로 콜백 메서드 온클릭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495페이지 나오는 트래킹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 부분은 이렇게 메소드 리스트를 스트링 리스트 변수인 메소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테이터스를 계속해서 이제 애드할 수 있도록 이 메소드 리스트는 이제 생명 주기에서 움직이는 그 화면에서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 한 줄 한 줄의 스트링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걸 배열로 담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클리어를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int 값 inx를 플러스에서 이제 인덱스 값을 줬고요. 네. 한번 또 살펴보시면 util 값에서는 이제 print status를 사용해서 텍스트 뷰를 텍스트를 이제 갱신하는 print status라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메인 스레드에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UI 업데이트 부분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핸들러를 사용해서 UI를 업데이트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M 트래커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매번 이 생명 주기마다 M 트래커의 set 스테이터스를 호출해서 어떤 이제 클래스에서 어떤 메소드 생명주기 메소드에서 이 상태가 되는지 이제 리스트 값에 애드를 해줬고요. 그 애드한 값을 이제 텍스트 뷰에 이렇게 찍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해놓은 결과는 다음과 같죠. 네.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액티비티는 이제 단순하면서도 꼭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는 이제 안드로이드 허니콤부터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액티비티 안에 이제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이 넓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UI 배치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액티비티가 이제 화면 단위로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를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 프래그먼트에서 A 프래그먼트에서 B 프래그먼트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액티비티의 서브 액티비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오른쪽은 이제 해당 프래그먼트가 핸드폰, 핸드셋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트,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화면에 리스트와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함께 보이게 되고요. 핸드폰에서는 그냥 리스트가 나오고 해당 내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본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프래그먼트의 생명주기를 한번 더 보실까요? 네, 생명주기는 좀 더 복잡하죠. 네, 아마 여기 이 중간 부분은 거의 익숙하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온 스타트, 온 리줌, 그 다음에 온 포즈, 온 스탑까지는 똑같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온 어태치, 온 크리에이트 뷰, 온 액티비티 크리에이트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이제 코딩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래그먼트 예제는 저희 책의 511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메인 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셋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이제 예제에서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하다 싶어서 이 책에는 이렇게 싫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핸드셋 리스트라는 이제 스트링 배열을 담고 있는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놨습니다. 네, 스트링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놨고요. 이게 핸드셋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밖에 레이아웃은 이제 상관이 없겠죠. 리니어든지 릴레이티브든지 상관없이 하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프래그먼트 클래스가 있어서 해당 클래스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의 타이틀이라는 타이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타이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 메인 액티비티 안에 서브 클래스를 선언해 줬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메인 액티비티에 타이틀 프래그먼트를 찾았습니다. 네, 스태틱 클래스 타이틀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해당 클래스가 있죠. 네, 이렇게 달러 타이틀 프래그먼트가 있어서 해당 서브 클래스랑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모드 레이아웃 랜드에서는 이렇게 타이틀 프래그먼트가 있어서요. 네, 타이틀 프래그먼트랑 맞춰줘야 되고 해당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쓸데없는 짓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클래스를 나눌 거, 액티비티를 나눌 걸 그랬었는데 디테일 액티비티를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에 서브 클래스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프래그먼트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액티비티는 서브 액티비티로 돼 있어도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에 달러 표시로 해서 디테일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의 서브 액티비티 클래스를 이렇게 액티비티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액티비티 메인을 불러왔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로 모드냐 세로 모드냐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불러올 거고요. 디테일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get resource, get configuration, orientation을 이렇게 비교해서요. 뭐 가로 모드냐 아니면은 가로 모드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가로 모드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디테일을 피니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save instance status null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save instance state에 값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디테일 프래그먼트를 생성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타이틀 프래그먼트를 한번 보시죠. 그 전에 먼저 디테일 프래그먼트를 보겠습니다. 네. 프래그먼트를 이제 익스텐드한 디테일 프래그먼트 클래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책에 이제 510페이지에 그림 19.8에 테스트 프래그먼트 내용에 담길 이런 단순 텍스트 내용들입니다. 네. 우선 생성자로 이렇게 디테일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가져올 수 있는 getOn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주기 메소드에서 이제 액티비티에서 저희가 사용하던 onCreate와 같은 onCreateView라는 생명주기 메소드를 사용해서요. 이 컨테이너 뷰 그룹이 널이냐 널 체크를 해서 널이면은 널을 리턴하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그리고 텍스트 뷰까지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셋 텍스트를 해주는 거죠. 예, 여기 핸드셋 리스트의 다이얼로그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핸드셋 리스트의 다이얼로그에 보시면은 단순 텍스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다이얼로그에 해당하는 스트링 배열을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타이틀 프래그먼트를 보게 되시면요, 듀얼 페인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게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엠커서 포지션에서 리스트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액티비티 크리에이티드 해서 리스트 어댑터를 이렇게 설정해 줬고요. 리스트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기본 리스트 아이템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로 핸드셋 리스트의 타이틀이라는 스트링 배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뷰 디테일스 프레임 해서요, 디테일 그 세부 내역에 대한 뷰를 가져오셔서요, 그 뷰를 이렇게 비저빌리티 비교를 해서 이제 이게 가로 모드냐 세로 모드냐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초이스, 만약에 세로 모드다 라고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초이스 가능하게 해서 show detail이라는 메소드를 태우는 거죠. 네, show detail을 태워서 체크를 가능하게 해서 이 디테일 프래그먼트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선택하게 되면은 이 가로 모드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고요. 듀얼 페인이 만약에 폴스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세로 모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로 모드일 경우는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디테일 액티비티를 날려주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동작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AVD가 이제 죽어버렸는데요. 한번
실제 폰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세로 모드.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액티비티와 액티비티를 이동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죠. 네. 하지만 가로 모드로 만약에 바꾸게 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로 모드에서 리스트 한 액티비티 안에서 이렇게 리스트와 DTL 한 번에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프래그먼트는 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하기가 참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실제로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파워풀하게 사용하시면은 좀 더 UX적으로 뛰어난 앱을 만드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9장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에 대한 내용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